밥상을 치웠습니다. 배도 부르고 몸도 나른합니다. 잠깐만 쉬자. 침대 끝에 앉았다가 그대로 옆으로 눕습니다. 처음엔 10분만 누울 생각이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나 싶었는데 일어나 보니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또 식곤증이네. 그냥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식곤증이 아닙니다. 4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100세 4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식사 뒤 혈당입니다. 밥 먹고 졸린 것을 무조건 병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 뒤마다 반복된다면 그냥 식곤증으로만 넘길 일은 아닙니다. 당뇨가 아니어도 식사 뒤 혈당은 밥상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보겠습니다. 늘 먹던 밥상에서 무심코 혈당을 올리기 쉬운 순간, 그리고 오늘 저녁 바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밥은 나중입니다. 저녁 밥상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늘 먹던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나물 반찬도 있고 생선 한 토막도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이 아닙니다.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던 그냥 평범한 밥상입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드는 순간 손은 습관처럼 밥으로 갑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뜹니다. 국물 한 숟가락,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다시 밥 한 숟가락이 들어갑니다. 나물이 있어도, 생선이 있어도, 두부 반찬이 있어도 숟가락은 계속 밥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늘 먹던 대로 먹었을 뿐입니다. 평생 그렇게 먹어왔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먹어왔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게 습관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첫 숟가락이 식후 혈당을 가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무엇을 먼저 먹느냐도 혈당을 바꿉니다. 차려진 밥상은 그대로 두면 됩니다. 숟가락이 먼저 가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밥부터 먹으면 식사 뒤 혈당이 빠르게 오르기 쉽습니다. 밥 속 탄수화물은 작은 포도당 알갱이들이 사슬처럼 엮여 있는데 소화되면서 하나씩 풀려 혈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넘어가는 속도 자체가 늦춰집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속벽에 그물망처럼 얇은 막을 만들어서 뒤따라온 포도당이 곧장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러지듯 천천히 흘러가게 붙잡아줍니다. 그만큼 혈당은 급하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나물이나 쌈채소, 오이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몇 점 드십시오. 그 다음은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입니다. 김치는 곁들이셔도 됩니다. 밥은 그 다음입니다. 많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상은 그대로 두고 첫 입만 채소로 바꾸십시오. 먹는 속도가 혈당을 올립니다. 5분, 10분. 한 끼 식사가 이 시간 안에 끝나시나요? 빨리 먹는 게 좋지 않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혈당은 이 빠른 속도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김치 한 조각, 다시 밥 한 숟가락. 눈은 TV를 보고 있는데 손은 멈추질 않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밥그릇이 절반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씹는 건지 넘기는 건지 그냥 계속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그릇이 비어 있습니다. 밖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았습니다. 숟가락이 멈추질 않습니다. 벌써 다 드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쯤엔 이미 숟가락을 내려놓은 뒤입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먹는 속도는 같습니다. 사실, 먹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식후 혈당도 빠르게 오르기 쉽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밥이 몸 안으로 조금씩 들어옵니다. 소화와 흡수도 따라갈 시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급하게 먹으면 다릅니다. 밥 한 그릇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물을 천천히 따르면 컵이 받아냅니다. 한꺼번에 쏟으면 넘칩니다. 식사도 비슷합니다.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면 몸은 그 밥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기 쉽습니다.
강원도 주민 15,0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5분 미만인 사람은 15분 이상 걸리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매 끼니마다 20분을 재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먹으려고 애써도 숟가락은 금방 예전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법을 단순하게 바꿔야 합니다. 한 입 삼켰으면 숟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입안이 비기 전에는 다음 숟가락을 들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처음 몇 숟가락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식사는 끝났는데 입은 끝나지 않습니다. 과일 한 접시, 커피 믹스 한 잔. 대부분 이런 건 식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식사 뒤 입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당은 이것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저녁 밥상을 치우고 밥그릇을 싱크대에 넣은 뒤 식탁을 한번 닦았습니다.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입이 허전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귤도 있고 사과 몇 조각과 포도 한 송이도 보입니다. 과자보다 낫겠지?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과일 접시를 꺼냅니다. 처음엔 한두 조각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시가 앞에 있으면 손이 한 번 더 갑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나도 모르게 하나를 더 집습니다. 어떤 날은 커피 믹스가 생각납니다. 입가심으로 한 잔만 마시자. 뜨거운 물을 붓고 달달한 맛을 한 모금 넘깁니다. 그제야 식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밥을 더 먹은 것도 아닙니다. 나쁜 걸 먹는다고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과일은 오히려 몸에 좋으라고 챙긴 겁니다. 그런데 밥상은 끝났어도 혈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로 오른 혈당 위에 단맛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과일도, 커피 믹스도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걸 먹는 시간입니다. 밥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 그때, 과일이나 달달한 커피가 들어오면 몸은 당을 한 번 더 받아야 합니다. 식사 뒤에는 혈당이 올라갑니다. 몸은 올라간 혈당을 다시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혈당이 내려가는 중에 단맛이 들어오면 내려오던 혈당이 다시 위로 꺾이기 쉽습니다. 밥으로 한 번, 입가심으로 또 한 번.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2번 출렁입니다. 이렇게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흐름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 흔들림이 잦아지면 혈관과 몸 전체에 부담이 쌓입니다. 과일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식사 뒤 바로 먹지 말자는 겁니다. 밥상을 치운 뒤 바로 꺼내던 습관, 그것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밥그릇을 치운 뒤 과일 접시를 바로 꺼내지 마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닫아보십시오. 단맛이 땡기면 물 한 잔 먼저입니다. 눈에 보이면 손이 갑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문을 닫고 물 한 잔 먼저 드세요. 몸이 쉬는 동안 혈당은 쉬지 않습니다.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은 뒤라 몸이 묵직합니다. 잠깐 뉴스만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앉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한 번 봅니다. 문자 하나 확인하고 영상 하나를 넘깁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갑니다. 몸은 편한데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운 것도 아닙니다. 잠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몸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몸이 멈춰 있으면 올라온 혈당을 근육이 쓸 기회도 줄어듭니다. 식사 뒤 30분에서 1시간 사이 혈당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지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시간에 가장 많이 앉아 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고 소파에 기대고 그 자리에 오래 머뭅니다. 식후에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일을 시작합니다. 근육은 혈액 속 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걷고 서서 움직이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다리와 엉덩이 같은 큰 근육이 혈액 속 당을 조금씩 씁니다. 허벅지 운동을 따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식후 움직임은 운동이라기보다 올라온 혈당을 근육이 조금씩 쓰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밥 먹고 나면 좀 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쉬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다만 식사 직후에는 10분만 먼저 움직이고 쉬십시오.
목표는 운동이 아니라 올라온 혈당을 근육이 써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볍게 걷는 겁니다. 밥 먹고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도십시오.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 안을 걸어도 됩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설거지를 해도 됩니다. 걷기 힘든 날에는 제자리에서 발뒤꿈치만 들었다 내려도 됩니다. 오늘 저녁 밥을 먹은 뒤에는 소파에 앉기 전에 10분만 먼저 움직여 보세요. 복잡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늘 먹던 밥상에서 순서와 속도와 식후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오늘은 이 4가지만 가져가십시오. 첫째, 첫 입은 채소부터. 둘째, 한 입 먹으면 숟가락 내려놓기. 셋째, 식후 단맛은 물 한 잔 먼저. 넷째, 식후 10분 움직이기. 오늘 저녁 식탁에서 먼저 채소 한 젓가락을 드세요. 밥을 한 입 먹었다면 숟가락을 잠깐 내려놓고 천천히 드세요. 식사 뒤 단맛이 당기면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드세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10분만 움직여 보세요. 오늘 하나만 해도 시작입니다. 밥은 그대로, 먹는 방식만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면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생긴 병은 혼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습관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과정입니다. 예방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4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100세 4가지였습니다.